가까우니까 괜찮겠지.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때때로 말의 선을 넘습니다. 가족이니까, 오랜 친구니까 오히려 마음을 놓고 아무 말이나 꺼내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깝다고 해서 상처에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약하고 더 민감한 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생각보다 쉽게 금이 가기도 합니다. 특히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 말만 안 했더라면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후회는 언제나 말이 지나간 뒤에 찾아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너무 솔직하게 했던 말, 친구에게 서운하다고 내뱉었던 말, 배우자에게 짜증으로 시작된 말. 말은 순간이지만 그 울림은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까웠던 관계에 벽을 만들고 이해보다 오해를 키우기도 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있어 말이라는 건 단순한 표현을 넘어서 삶의 품격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기가 되어 자식과 멀어지고 친구와 멀어지고 자신마저도 후회하게 만든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무리 가까워도 절대 꺼내면 안 되는 말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 사례를 바탕으로 왜 그 말들이 사람을 상처 입히는지, 그 심리적 배경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서로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결국 좋은 관계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고 또 끝나기도 하니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말은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입니다. 이 말은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의도치 않게 자주 하시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듣는 이에게는 부담이자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부모의 사랑이 고통이나 희생으로 표현될 때 자식은 사랑받는다는 느낌보다 짐이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마음의 문은 서서히 닫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너한테 그렇게 안 가르쳤어 입니다. 자식이 실수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나오는 말이죠. 이 말의 속뜻은 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만 상대는 그것을 나는 실패작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자존심을 건드리고 동시에 부모의 기대라는 그늘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관계는 신뢰보다는 평가로 무게 중심이 옮겨갑니다. 세 번째로 친구나 이웃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말 중 하나는 내가 다 너 잘되라고 그런 거야. 입니다. 겉으론 배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상대의 자유와 선택을 침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 이 말은 조언의 형태로 자주 등장하는데 정작 상대는 간섭이나 통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진심이 왜곡되는 순간 말은 곧 부담이 됩니다. 네 번째는 너도 나중에 나처럼 돼봐야 알지. 입니다. 이 말은 경험에서 우러난 충고일 수 있지만 들은 이는 무시당하거나 아직 미성숙하다는 평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세대 간의 벽만 높아지고 공감은 점점 멀어집니다. 경험은 전달되면 지혜가 되지만 강요되면 불편한 교훈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그때 그런 말 안 했으면 좋았을걸? 이라는 후회의 말입니다. 말은 이미 흘러갔고 상처도 생긴 후입니다. 이 말은 상처를 준 자신을 위로하는 말일 수는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소용없는 사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건 아무리 늦게라도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함께할 때만 진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일수록 그 무게는 더욱 큽니다. 마음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내 감정만 앞세운다면 결국 관계는 피로해지고 거리감만 남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진심인지 혹은 감정의 투사인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관계를 망친다면 말로 다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같은 사실도 감정을 담는 방식, 단어 선택, 목소리의 톤에 따라 전혀 다르게 전달됩니다. 그러니 첫 번째 해결법은 바로 감정이 아닌 사실 중심의 말하기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고생했어. 대신 그땐 나도 많이 힘들었지라고 말하면 상대는 방어하지 않고 귀를 기울입니다. 상대를 탓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은 대화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기대보다는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태도입니다. 자식을 향한 기대는 때로는 짐이 되고 실망이 됩니다. 하지만 존중은 관계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내 판단을 믿는다라는 말은 신뢰의 표현이자 자립을 도와주는 메시지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보다 신뢰를 통해 성장합니다. 세 번째는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전하는 습관입니다. 조언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잔소리로 들립니다. 특히 시니어가 중장년 자녀에게 자주 겪는 갈등은 나는 그 길 다 가봤다라는 식의 일방적인 전달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물어왔을 때 그제야 한마디 던지는 것이 오히려 깊이 있게 다가갑니다. 네 번째는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말보다 표정, 태도, 일상의 자세가 자녀에게 훨씬 강한 메시지가 됩니다. 불안한 말, 걱정 많은 말, 기대 어린 말보다 조용히 자기 삶을 가꾸는 모습이 자식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존경받는 부모란 스스로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몸으로 보여줄 수 있을 때 자식도 부담 없이 부모 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와 용서의 용기를 가질 줄 아는 태도입니다. 실수했을 때 자식에게 먼저 그땐 내가 미안했다고 말하는 부모는 결코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모는 자식에게 진심과 인격을 남깁니다. 시니어라서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오랜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품격 있게 말할 수 있어야 자식에게도 삶의 모범이 됩니다. 이처럼 말에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심과 존중, 그리고 절제만 있다면 누구든지 말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의 양보다 말의 무게를 신중히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한 어르신은 늘 자식에게 너만 잘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처음엔 자식이 감동하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식은 자신의 선택 하나하나가 부모의 삶을 좌우한다고 느끼며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부모의 사랑은 감동이 아닌 무게로 남았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는 늘 자식에게 너는 너의 길을 가렴. 나는 내 삶을 즐기고 있으니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식에게 큰 자유를 주었고 동시에 부모를 존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식은 죄책감 없이 찾아갈 수 있었고 부모와의 관계도 훨씬 편안하고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부모의 마음이라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자식의 인생에도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말은 단지 정보 전달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내가 불안하면 불안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외로우면 원망 섞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조심의 시작은 내 감정 상태를 먼저 들여다보는 데 있습니다. 요즘 내가 자주 하는 말 속에 짜증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시니어 시기에는 사회적인 역할보다 가족 안에서의 감정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하는 말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말은 조심스럽게, 따뜻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바꾸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와 상대를 동시에 편하게 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챙겨야 할 때입니다. 감정이 잘 정리되면 말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집니다. 내가 어떤 말을 꺼낼까 고민되신다면 그 전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를 먼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까운 사람에게 절대 꺼내지 말아야 할 5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고생했어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말, 너도 나중에 돼봐야 알아처럼 경험을 강요하는 말, 나는 너한테 그렇게 안 가르쳤어처럼 평가로 다가오는 말, 내가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처럼 통제처럼 들리는 말, 그리고 그땐 그 말만 안 했으면이라는 뒤늦은 후회의 말까지. 이 말들은 관계를 위한다고 꺼낸 말이지만 결국은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말은 언제든 바꿀 수 있고 그 말이 곧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말을 줄이고 더 많이 들어주고 내 감정을 먼저 살핀다면 우리는 훨씬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상대가 아닌 나의 감정을 먼저 살펴보기. 듣는 이의 마음이 편해지는 말을 선택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말보다 삶의 태도로 진심을 보여주기.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달라지면 인생 전체가 훨씬 평온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말은 곧 인생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부드럽고 따뜻하려면 내 안의 빛이 먼저 따뜻해야 합니다. 오늘의 철학 한 줄.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자랍니다.